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할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오늘 웃음꽃이 계속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연일 급등하고 있지만 트럼프 인플레 우려 속에서 국내 증시만 또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까지 1,40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개월 만에 장중 2,500포인트가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TSMC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반도체까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TSMC가 지난 이제 그 일요일이었죠. 중국 업체들로부터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FT가,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보도로 이제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요. TSMC 결정이 TSMC 자체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라 미 상무부가 7나노 이하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화웨이의 첨단 AI 칩에서 TSMC 관련된 부품, 그러니까 TSMC에서 제조된 그런 이제 제품들이 이제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런 명령이 좀 더 시장에서 좀 강하게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TSMC가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대중국 수출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지금 현재 조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이러는데 나중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거 아니냐라는 시장 우려가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대중국 수출 물량이 상당 부분 됩니다. 특히 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지금 30% 이상, 40% 가까운 그런 이제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만약 이제 대중국 수출이 상당 부분 좀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매출 감소, 이거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단순하게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중국에다 이제 AI 관련된 칩들을 수출을 합니다. 지금 그 칩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미 정부가 제한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 D램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국향 관련된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서 이제 네. 삼성전자가 HBM3E D램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서부터 이제 계속 나온 얘기지만 이런 이제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제품군은 중국향 제품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만약 이런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D램을 납품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인 그렇게 매출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이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죠, 네. 그저께죠. 여당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한다라는 이제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접적인 보조금을 통한 이제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인허가 의제, 그 다음에 주 52시간에 대한 예외 조항,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일단 시장 내에서는 직접적인 보조금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실망감으로 지금 작용을 했고요. 특히 야당 측에서 직접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겹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삼성전자가 한때는 또 10만 원 선을 바라봤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5만 원 초반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이후 7년 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바닥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반등을 기대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일단 엔비디아 이제는 HBM을 공급을 해도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공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계속 지금 뭐 뉴스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도 없고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루머로만 도는데 이 루머가 지금 건 1년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HBM을 만약 납품을 한다라고 해도 특히 중국향 제품군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뭐 엔비디아의 일반적인 제품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해야만 아마 삼성전자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밸류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도 지금 한 배 미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향후 이제 HBM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는 확대되고 있고요.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 전환점을 만드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된 움직임이 상당 부분 아마 지연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분명히 바닥권이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주가가 당장에 반등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한동안은 지금 수준에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느 선에서 지지를 할 것이냐, 일부에서 이제 사만전자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일단 사만전자 갖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22년 9월 달에 이제 저점을 기록한 아마 52,000원대가 아마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때 그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해도 아마 투자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 행진이 다시 시작된 삼성전자와는 달리 또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랠리 속에서 미국 증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지난 5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률이 무려 44%가 넘는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350달러에도 안착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테슬라를 살 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관련주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테슬라 상승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 근본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변화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의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캠프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효율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위원회가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선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각종 규제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미 행정부 내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예산 등을 삭감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런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가 다른 부처보다 어떻게 보면 상위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라라고 명령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지금 상당히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뭐 교통,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런 이제 머스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국내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내건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의 혜택이 되는 그런 정책이지 그 외의 나라의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각종 이제 보조금에 대한 폐지 부분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국 외의 기업들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여기에 관세율도 상당히 높이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이외의 기업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국내와 그러니까 이전에는 테슬라와 그다음에 국내 2차 전지가 상당히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구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지금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측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 내에서 전기차 중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GM이나 포드, 뭐 떠오르는 리비안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판매할수록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손실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기차 보조금을 메꾸면서 계속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적자가 확대가 되면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테슬라만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내에 전기차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잡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판매는 증가하겠지만 여타 브랜드의 전기차의 판매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전기차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테슬라의 납품을 하지 않고 아니면 테슬라 이외의 전기차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4680 배터리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주가만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친가상화폐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도 비트코인 가격 역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89,000달러를 찍기도 하면서 9만 달러 선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특히 일주일 사이에 도지코인은 1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30% 넘게 급등했고요. 네. 여기서 비트코인과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뭐 하겠다,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하시는 게 맞고 코인 관련주는 안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본인이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듯이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업체가 이번 이제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선거에 상당량의 그 정치 자금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원 당선자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지금 비트코인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의원들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규제 완화나 관련된 증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미국 내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에 대한 법안을 제정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정 가능성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100만 코인을 이제 보유하게끔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수급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8만 달러 넘은 9만 달러 가까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월가의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가 이제 본격 가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교적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특히 ETF 중심으로 많이 생겨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 전반적인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비유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국내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이제 성격으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조금 관심 있게 실적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년 계속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의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거래소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고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일단 관련된 수익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해 보셔야 되는 거지 그 외에 그냥 단순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추정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테슬라 주가. 하지만 또 언제까지 올라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허니문 랠리가 오래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또 신중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허니문 랠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연말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랠리 트레이드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는 강한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조정은 보일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연말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좀 더 상향할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이제 정책은 내년 취임 이후 1월달 취임 이후서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그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공약했었던 사항 모두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어떠한 이제 정책에 대한 선후 관계 그리고 과연 그 정책을 전부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했었던 섹터 중심으로는 국내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업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미 해군의 이런 이제 증강과 관련돼서 함정 건조나 아니면 MRO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업체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향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그리고 AI에 따른 계속 전력이 추가적으로 계속 신규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조정 시에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낙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 대응 전략 저희와 오후장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